네, 호산대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 국제청소년 리더 교류 지원 사업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담당하게 된 설린대학교 간호학과의 박미나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직접 만나 뵙고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눴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라도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할 그 주제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그 유쾌한 변화, 여기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여러분과 또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럼 오늘 할 내용의 컨텐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이란 개요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양성평등의 첫걸음, 남녀 차이를 인정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성역할 고정관념 깨기. 그리고 네 번째는 변한 것과 또 변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요. 다섯 번째는 양성평등, 그 유쾌한 변화와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양성평등 얘기를 좀 해보기 전에 최근에 어떤 한 방송사에서 아침 뉴스를 진행하는데 혹시 여성 아나운서가 안경을 쓰고 뉴스를 진행한 것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또 실시간으로 인기 검색어에도 순위가 올랐었는데요. 안경을 안 꼈던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동안 사실 그 뉴스의 앵커로 나오는 여성 아나운서가 안경을 끼고 사실 뉴스를 한 적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이슈가 됐고 특히 그것도 지상파, MBC, KBS, SBS 중에 한 방송사였는데요. 그 지상파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가 그 안경을 쓰고 뉴스를 진행한 것이 최초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인터뷰도 오고 질문들을 하니까 이번 안경 착용은 젊은 여성 앵커를 대하는 어떤 고정관념이죠. 정량화된 틀, 그런 것들을 깨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형식주의를 깬 것이다. 그래서 여성 아나운서가 단순히 남성의 앵커를 뒷받침하는 어떤 그런 서포트하는 보조의 역할을 넘어서 뉴스 진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계기, 또 좀 다른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아까는 또 여성에 대한 그런 또 얘기였는데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육아휴직을 처음에 이제 여성이 아닌 남성이 한다고 했을 때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이냐라는 얘기가 처음에 참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실시한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런 말을 듣기가 굉장히 부지기수였죠.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은 여러분도 아마 어릴 때부터 내가 속상해서 울고 아파서 울고 울 때 어디 남자가 우느냐고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좀 팽배가 되어 있었죠. 어쨌든 남성이면 이렇고 여성이면 이렇고 어느 정도의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좀 습득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남자니까 무거운 건 내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옆에 있던 또 여자친구 나는 들 수 있는데 힘이 괜찮게 센데 내가 만약에 이걸 들면 친구들이 여자가 힘 자랑한다고 놀릴까? 이렇게 여학생다움 그리고 남학생다움 이것 때문에 서로가 불편한 그런 상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럼 맨 먼저 양성평등이란 그 어떤 정의와 개요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양성평등의 어떤 정의 한번 보시면 일단 이제 성이 다르다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남자 여자 그 양성 중에 어느 특정 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나 그리고 고정관념
그리고 차별적인 태도를 갖지 않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죠. 다른 말로 남녀의 어떤 지위나 권한,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에서 평등, 말 그대로 평등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경우에도 다 해당이 되는데요. 학교 안에서 또 회사, 또 가정, 또 개인 간의 그런 관계에서도 다 평등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국내외에 그 이 양성평등과 관련된 법이 많이 제정이 되어 있고요. 제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헌법을 한번 보시면 제36조 제1항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혼인과 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이 된다. 그리고 이게 유지가 돼야 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하는 그 교육기본법 제4조에도 나와 있는데요. 모든 국민은 성별부터 먼저 나옵니다. 성별, 종교,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이것도 양성평등의 개념으로 같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성평등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그 법을 마련한 것이 양성평등 기본법이 있는데요. 거기 제3조에도 보시면 양성평등의 개념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 그리고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에 보면 UN 인권협약에 있는데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이 물론 여성에 대한 내용도 있긴 하지만 밑으로 보시면 구체적으로 성에 기반을 둔 차별 로서 성별, 혼인 여부,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의 어떤 그런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구성원의 처우를 다르게 하거나 그 밖에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는 경우를 다 성차별이라고 의미하고 이거는 철폐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어디서 좀 본 듯하죠? 이게 이제 equality인 평등과 equity인 형평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데요. equality 평등은 똑같은 기본을 이제 이렇게 야구를 보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똑같은 이렇게 그 받침대를 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진짜 평등한 거죠. 근데 이제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이 세 사람의 키 차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 받침대를 다르게 적용을 한 거죠. 결국 키 높이, 눈높이는 똑같이 됩니다. 자, 이 평등에서 이 작은 막내 아들 같은데요. 이 꼬마는 같은 평등을 추구를 했더니 눈높이가 안 맞아서 결국은 이렇게 틈 사이로 보거나 볼 수가 없죠. 어쨌든 이제 이 두 가지가 평등과 형평의 어떤 의미가 되겠고요. 리얼리티는 실질적으로는 아빠가 이제 너는 여기서 그냥 있어 하고 아빠는 이제 굉장히 이제 높은 받침대를 두고 혼자서 저 멀리까지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등과 형평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재밌는 그림인데요. 자, 여기에 이제 성별을 붙이면, 젠더를 붙였을 때, 젠더 이퀄리티와 젠더 이퀄리티의 어떤 그런 내용을 잠깐 보시면, 먼저 성평등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이제 사회적인 재산이나 그리고 기회, 자원과 보상을 동등하게 누릴 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하게 남성과 여성이 똑같아진다라는 거. 앞에 그림처럼 그냥 단순하게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기회를 주고 삶의 변화에 대한 접근이 이런 성별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성별의 어떤 형평성은요.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는 기까지 어떤 그 하나의 프로시저,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공평한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그동안 이제 제한을 시켰던 그런 여성의 역사적, 사회적 약점들을 다시 보상하는 어떤 그런 방식의 전략, 조치, 제도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남성의 어떤 그런 사회적 약점이나 어떤 문제점을 보상하는 것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형평성은 향후에 완전한 이 평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동안의 성차별에 대해서 많은 인식 조사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18세에서 39세, 우리가 이제 요 세대를 흔히 이제 MZ세대라고 요즘 얘기를 하죠. MZ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이제 조사한 내용입니다. 뭐 결과적으로 보시면 여성의 한 73% 정도가 성차별은 여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남성도 비슷한 퍼센트입니다. 69%에서 오히려 역차별이 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여성차별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한 것은 여자들은 73.4%, 남자도 있습니다. 20.6% 정도. 그 다음에 역차별에 대한 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남성은 69%인데 여자도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남녀 차별 둘 다 맞는 말이라 하나를 선택할 수 없다는 조금 소수 의견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성차별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젊은 세대들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실제적인 좀 사례를 보시면 여러분 어떤 그 직장과 관련된 모집이라든가 채용에서 성차별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도청이나 이런 데서 주로 남자만 뽑는 이런 것들을 또 내기도 하죠. 아예 이제 땡땡 신협에서는 여자는 지원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또 써낼 정도입니다. 그리고 면접에서 결혼할 거면 안 뽑아준다. 애 낳으러 갈 거면 또 휴직을 해야 되니까 어떡할 것이냐. 이런 계획을 좀 노골적으로 질문을 하는 경우들도 아직도 있고요. 면접에서 외모 지적을 대놓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살이 찌신 분들, 비만에 대한 것들을 또 지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을 했어도 업무상 여성들에게만 강요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이 일밖에 못할 것이라는 어떤 특정 직군으로 유도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업무와 무관한 행사 청소 업무를 강요하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승진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남성을 좀 우대하는 경향들이 아직도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있죠. 그리고 같은 직급 승진임에도 남성에 비해서 적은 임금의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군대가 이제 포함이 돼서 군대 문제 적용이 되는 그런 얘기들은 조금 제외는 사실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결혼 계획이 알려지자 퇴사를 권고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아기 때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거의 비슷한 성차별 좀 없는 쪽으로 가다가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그런 취업 문제에 부딪히면서부터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육아를 주로 담당을 하고 남성들은 계속 이제 승승장구하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 이게 보이지 않는 국가 발전에 연결이 된다라는 옛날에 이제 그 양성평등 디자인 공모전에서 중고등부에서 이제 상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주로 여성 쪽에서였던 그런 성차별 사례를 얘기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남성 쪽에서 또 성차별 사례를 보시면, 어린이 놀이시설법이라든가 재난안전법에 이 이제 흉터가 얼굴에 남을 경우, 외모에 뚜렷한 그런 흉터가 남은 경우에 보험을 통해서 이제 보상을 할 수 있는데요. 여성은 3,200만원, 남성은 1,000만원으로 제한을 둡니다. 똑같은 외모고 똑같은 얼굴인데 여자가 더 외모가 중요하다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발달이 된 이게 이제 만들어진 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성한테 훨씬 더 많은 보험 보상 한도액을 줍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법 시행령에도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는 사망자 보험금의 16분의 5,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는 사망자 보상금의 16분의 3, 그러니까 더 적어요, 남자가. 이제 이것도 하나의 성차별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는 극복을 하고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그럼 이제부터 양성평등을 위해서 한번 한 걸음씩 나아가 보죠. 양성평등의 첫걸음으로는 먼저 남녀 차이를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남녀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건 아시죠? 이 소설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사랑이 시작할 때 처음으로 보면 좋은 책, 뭐 이렇게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남녀가 각기 이런 다른 화성, 금성 이런 행성에서 왔다는 거를 전제하에서 왜 싸움이 나고 갈등이 시작되는지 거기를 이제 전제를 두고 이제 썰을 푸는 그런 소설인데요. 자, 남자가 왜 연인과 어느 정도 거리를 필요로 하는지, 여자는 왜 변덕이 심한 것처럼 보이는지, 어쨌든 남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차이점을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재미나게 얘기해주는 그런 소설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지 싶은데요. 자, 일단은 절대해야 할 수 없는 남녀의 행동입니다. 자, 싸움이 났어요. 근데 이제 여자 쪽에서는 남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일단 무조건 미안하다고만 말을 한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남자 쪽에서는 반 이상이, 아니, 무조건 화가 난 이유를 본인이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네가 한번 알아맞혀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개팅을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남자가 얘기하기를 자신에 대해서 이만하면 자기가 중간 이상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참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남자는 여자 쪽에서 통하는 남자 만나고 싶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알고 보면 외모, 키, 그 다음에 경제력, 차, 이런 거 따진다라고 거의 5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 쪽에서는 상대와 식사 속도를 맞추지 않고 그냥 맛있으면 빨리 그냥 먹는 게 좀 불만이었던 모양이죠. 그 다음에 남자 쪽에서는 뭐 드시냐고 해도 아무거나 원하는 거 시키세요 해놓고는 메뉴를 권하면 그거는 이래서 별로고 저래서 별로고 이렇게 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데요. 자, 여자친구가 커피 마시고 싶지 않아 했더니 남자친구는 나 안 마시고 싶어. 나 괜찮은데 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마시고 싶어도 네가 마시고 싶으니까 나도 마시고 싶다 하고 이제 마시러 가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왜 그러지 하고 또 여자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그런 또 상황입니다. 자, 이것도 정말 단적으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자, 여자가 짐을 꾸릴 때 이제 여행 가기로 약속을 하고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거랑 애들이 있으면 싸갈 목록까지 만들고 체크해가면서 정리해 쌓아두고 애들 것도 다 계획 세우고 기타 이거 빠지지 않았나 어디에 넣지 막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기 전날 잠자리 들면서도 빠뜨린 거 없나 이런 거 생각을 하는 거죠. 남자들은 짐 안 싸냐고 해도 알아서 한다 하고는 언제 짐을 꾸리느냐 출발 5분 전, 다 쌌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방 종류인데요. 여자 같은 경우는 매번 상황에 따라서 다른 가방을 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학교 갈 때 백팩, 여행 갈 때 또 여행백, 약속이 있을 때, 쇼핑할 때 쇼퍼백, 파티 갈 때 또 요런 거, 해변으로 갈 때 비치백, 이런 종류들이 다 있죠. 남자들은 똑같습니다. 파티 갈 때는 심지어 가방 필요 없습니다. 폰만 가져가겠죠. 그 다음에 해변으로 떠날 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말 차이가 많습니다. 자, 여자가 남자한테 말할 때는 남자가 이해한 영역은 거의 수면 위에 조금만 이해를 한 거고 여자가 의도한 영역은 이만큼이란 얘기죠. 또 남자가 여자에게 말할 때 남자가 의도한 영역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여자가 이해한 영역은 이게 그냥 오해를 하는 거죠. 원래 남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러하게 큰 진짜 화성에서 온 사람, 금성에서 온 사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남녀의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하고 여러분도 실제로 경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남녀 차이점을 존중하고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 양성평등 첫걸음을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점을 차별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한다면 평등해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습니다. 네, 다음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고정관념을 한번 깨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현수랑 미영이라는 귀여운 또 학생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 핑크 옷과 노란색 바지 그리고 파란색 뭐 보라색인가요? 남색 바지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이 딱 처음에 떠오를 때 누구 옷 같아요? 현수는 왠지 이 파란색 옷 같고 미영이는 핑크 옷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나요? 물론 의도는 알고 계시겠지만 자 알고 봤더니 A가 자세히 보시면 A가 여기 있죠? 예. 핑크 옷이에요, 현수가. 미영이 옷이 B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것도 이제 나도 모르게 습득된 그런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는 아빠니까 돈 벌어올게. 자, 우리 딸 여자니까 분홍색 신발 어때? 이게 그냥 은연중에 이 부모들도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젠더 롤이라고 하는 성역할, 이것은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스며들고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봤음직한 그런 성역할, 고정관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성차별 그리고 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차별과 마주하게 되곤 한다. 지금부터 난 나의 이야기이자 내 삶 속에 박혀있는 차별의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난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우리 집안의 첫째 즉 장녀였다. 난 점심때쯤 태어났지만 외할아버지는 딸이라는 사실이 미안해 저녁 때까지 출산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 초등학생이 됐을 무렵 난 치마나 머리띠 대신 바지에 모자를 쓰는 걸 더 좋아하는 아이였다. 하지만 어른들은 그런 나를 별나게 여겼다. 어느 날 제사를 지낼 때 엄마에게 엄마랑 작은 엄마들은 왜 뒤에만 있냐고 물어봤었다. 그러자 엄마는 원래 그런 거라고 말했다. 중학생이 되었다. 바지 대신 교복으로 치마를 입게 되었다. 겨울엔 추웠고 여름엔 속바지 때문에 답답했지만 바지를 입으려면 사유가 있어야 했기에 어쩔 수가 없었다. 고등학교에 올라왔다. 아버지는 갑자기 내게 사과 깎는 연습을 시키셨고 못하면 화를 내셨다. 그러다 울음이 터졌고 방 너머로 들리는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무서웠다. 삶에서 차별이란 손가락에 박힌 가시 같은 거다. 찔린 곳이 기분 나쁘게 아프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기억들이 내게 변화를 가져왔다. 부모님이 차별적인 말을 할 때마다 지적하였고 싸움이 필요하다 생각했을 땐 싸웠다. 그렇게 4년이 지났고 우리 집은 달라졌다. 밥 먹은 뒤 늘상 앉아서 TV만 보던 아빠는 설거지를 시작하셨고 뒤에만 서 계셨던 엄마도 이젠 제사 때 절을 하신다. 여기까지가 내 이야기이다. 비록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나는 내 삶을 통해 믿게 되었다. 삶의 소소한 변화들이 언젠간 세상을 바꿀 수 있으리라고 말이다. 네, 앞에서 이제 여성분들의 입장에서의 그런 어떤 성차별과 이어지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성차별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좀 봤고, 자, 이번에는 남자 입장에서 한번 또 성역할 고정관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파란 옷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아, 완전 잘생겼다. 완전 남자다, 남자. 그래, 여자생겼나? 남자친구들은 여자친구들이 다치지 않게 지켜줘야 해요. 너 게이 같아, 너. 야, 너 아직도 못 해봤냐? 뭐하러 달고 다니냐? 그거 떼. 축구 좀 하냐? 당구는? 게임은? 다 안 하는구나. 장난하냐? 왜 여자 척 꺾어 마셔? 이제 여러분은 가족과 배우자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이거 완전 쪼잔하네. 야, 너 뭐 이렇게 깨작깨작 먹어? 소개팅 할 건데 남자가 차 없으면 좀 그런가요? 저 2월급으로 결혼하려면 아빠, 힘내세요.
네, 앞에서 봤던 남성의 경우도 정말 성역할 고정관념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그 여성 입장, 남성 입장의 어떤 여러 가지 성역할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좀 깨기 위해서 노력한 외국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건 지금은 폐지된 프로그램인데, 정말 그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 출신들이 좀 모여서 비정상회담, 네, 나올 법한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폴란드라는 나라에서 힐씨는 직업 프로젝트라는 거를 했었대요. 그래서 요게 직업이 없는 그런 여성들한테 남자만 할 수 있는 직업을 오히려 가르쳐줘서 일자리를 구하게 하는 또 특이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호원, 버스기사, 벽돌공, 건설 수리 등 직업 훈련을 국가에서 여성들에게 이제 시켜서 그러니까 완전히 고정관념을 깬 거죠.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도 밴쿠버에 있는 학교에서 he, she 요게 이제 딱 그 남성 여성을 나타내는 대명사인데 이거를 이제 그 xe 이렇게로 바꿔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키고요. 이 대명사를 사용하면서 어떤 여성 남성을 모르게 이렇게 이제 뭔가 이제 뭐 이렇게 자료가 나오거나 하면 이게 이제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그런 걸 모르게 하는 게 목표로 그렇게 한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국무부 비자 발급을 할 때 남자를 보고 맨날 칙칙해야지. 남자는 여자한테 양보하는 거야. 너 마마보이구나. 왜 이리 말랐어? 남자는 강해야 해. 모든 남자가 구일 겁이 많아. 남자가 하지 못하게 너무 비실비실한 거 아니야? 파마는 여자들이 하는 거야. 남자가 남자답게 씩씩해야지. 남자애가 왜 이렇게 겁이 많니? 너 여자같이 생겼다. 남자가 왜 기집애들하고 놀아? 남자애가 무슨 인형놀이냐? 기집애도 너보단 낫겠다. 남자가 무거운 것도 못 들어? 남자는 능력만 있으면 다 돼. 네가 뭔 메이크업 아티스트야. 여자애처럼 투정 좀 부리지 마. 네가 남자 망신 다 시킨다. 뭐라고? 너가 비비크림 바른다고?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 남자 새끼가 그것도 몰라? 고무줄놀이 같은 거 하면 거시기 떨어진다고. 남자 새끼가 그것밖에 못해? 남자가 힘든 것도 못 참냐? 한심하다. 맞고 들어오면 혼난다. 남자가 그게 뭐냐? 씩씩해야 남자지. 어깨 남자네. 여자는 한때고 친구는 평생이야. 꼴의 남자라고. 돈만 잘 벌면 이쁜 애들이 줄을 서. 네가 설거지를 한다고? 네가 애를 본다고? 네가 빨래를 한다고? 와이프는 집에서 뭐하냐? 그렇게 숫기가 없어서 어떡하냐? 남자가 뭐 그거 갖고 그래. 남자가 뭘 그렇게 깔끔을 떠냐? 남자는 힘! 너 남자 새끼가 왜 그렇게 술 못 먹어? 어? 남자 그것도 못하냐? 빼라. 군대는 갔다 왔냐? 그 목소리에 힘이 없어. 크게 좀 말해. 남자가 운전도 못하냐? 너 그래가지고 가족들 먹여 살리겠냐? 돈을 잘 벌어야지. 야, 그렇게 배짱이 없냐? 이건 뭐 기집애도 아니고. 네가 그 나이에 무슨 힘을 쓴다고 그러냐? 네, 우리 남성분들 정말 저런 말 듣기 싫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자들 입장에서 듣고 여자라서 어떻게 해? 뭐 이런 여러 가지 듣고 싶지 않은 말
55가지가 있네요.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죠. 집에서 소꿉놀이만 하고 놀아. 여자를 개념해야지. 열렬하고 절실하게. 넌 여자니까 여자들이랑 놀아야지. 여자애가 왜 이렇게 칠칠맞니? 여자가 왜 그렇게 뚱뚱해? 여자애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공부를 못하면 얼굴이라도 예뻐야지. 얌전하게 놀아야지. 뭐 이렇게 뛰어다녀? 여자애들은 머리가 길어야 예뻐. 여자 얼굴이 흉터나서 어떡하냐? 야, 여자애가 왜 이렇게 힘이 세? 무슨 여자애가 남자애처럼 다리를 쫙 벌리고 왔니? 너 왜 그렇게 행동이 거칠어? 무슨 여자애가 그렇게 많이 먹냐? 넌 여자애가 왜 그렇게 못생겼냐? 입이 왜 이렇게 험해? 나보다 팔이 두껍네. 여자 이쁘면 끝이야. 야, 나대지 마라. 너 여자애가 그렇게 많이 먹어? 여자 목소리가 왜 그래? 이거 커피 좀.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돼. 야, 넌 여자가 치마도 안 입냐? 다리가 왜 이렇게 굵어? 무다리야? 여자가 컴퓨터도 고쳐? 여자가 공대를 간다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지. 위험한데 일찍 좀 다녀. 여자 직업으로 선생님이 최고지. 거기 아가씨, 거기 아줌마. 남편은 일 안 해? 너 시집은 언제 갈래? 여자가 무슨 운전을 해. 아이고, 다음엔 아들 낳아야지. 여자가 재수를 한다고? 여자애가 화장 좀 하고 다녀. 운전하는 꼴 보니까 딱 김여사네. 그렇게 하고 다니면 남자가 좋아하겠냐? 너 엄마가 그래도 돼? 여자가 담배를 펴? 너네 음식을 못해? 엄마한테 안 배웠어? 아무래도 대표는 남자가 낫지 않아? 너 생긴 건 안 그런데 의외로 여성스럽다? 어디 여자가 남자를 이겨먹으려고 그래? 천천히 해. 여자가 운동도 해? 여자가 애교가 좀 있어야지. 가시랑년들 키워놔봐야 아무짝에 쓸모없어. 집구석에 죄에다 째진 것들만 있어가지고. 여자가 집에서 살림을 해야지. 밖으로 나돌아다니지 말고. 여직원한테 커피 타라 그래. 여자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면 안 돼. 여자 머리가 그게 뭐냐. 남편 밥 차려줄 시간 아냐?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드라마나 보세요. 네, 여성분들 입장에서도 듣고 싶지 않은 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런 말을 들은 적도 있고 제가 한 적도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은 어떠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런 어떤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포함된 말을 조금 주의 깊게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어쨌든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어릴 때부터도 양성평등 교육을 조금은 받으셨을 거고 지금 계속적으로 양성평등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많이 평등화 되게 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조금 부족한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변한 것은 아무래도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의 효과, 그래서 의식들이 굉장히 조금 바뀌었을 것이다. 그래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또 청소년 대상으로 양성평등 의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MZ세대를 통해서 통계 자료를 봤을 때 조사했던 통계 자료를 봤을 때 아직도 서로 역차별에 대한 그런 정서가 또 특히 존재를 합니다. 여성 위주의 정책이 지나쳐서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그런 정서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또 성별 격차에 대한 인식 차이도 여전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아직도 남성이 여성보다 성별 격차를 조금 덜 느끼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으로 봤을 때 변한 거는 정말 과거에 비해서 여성 국회의원 수가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전체 국회의원 수 중에 조금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여성 고용률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줄어들지 않는 성별 임금 격차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앞으로 더 정책적으로 또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되겠죠. 다음 사회적인 또 여전한 측면에서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과거에 비해서 조금씩 다 증가를 하고 있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비정규직의 그 여성 비율이
남성 쪽보다는 이제 좀 여성 쪽이 좀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도 여성 임직원, 임원의 관리직 비율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그런 그 해외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한국이 좀 낮은 것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집을 한번 볼까요? 가정을 보면 가사 분담에 대한 인식도 아무래도 지금 현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하고는 아직 좀 이렇게 확실하게 그게 좀 덜 하시겠지만 그래도 점점 부모 세대나 지금 더 밑에 세대들은 의식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 분들도 공평하게 이제 앞으로는 분담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여성 가사 노동 시간이 역시 남성에 비해서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남성들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했을 때 봤을 때도 역시 남편과 아내 입장에서 봤을 때 아내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는 여성의 몫이다 라고 얘기한 것들이 기혼 여성 중에 결혼,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 비율이 2명 중 1명꼴로 훨씬 더 많은데 사실은 지금 또 육아휴직은 또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건데요. 이제 이거는 변하지 않은 것보다도 변한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보면 남성 육아휴직 수가 되겠습니다. 최근 데이터 분석한 자료인데요. 전체 육아휴직자가 이만큼 됩니다. 굉장히 이것도 많이 늘었습니다. 11만 명까지도 이렇게 늘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남성의 육아휴직자가 되겠습니다. 전체에서 26.3%까지 늘었습니다. 한 2, 3년 전에 2018년도만 해도 17.8%였던 것이 작년 수준 26.3%까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특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많이 늘어났고요.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지금 21년 3월하고 올해 3월을 비교해도 많이 상승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여자가 훨씬 더 육아휴직을 많이 하고 여기에 비해서 남성 육아휴직 수가 훨씬 더 작다라는 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앞에서 아까 그 얼굴 상해, 외모 상해에 대해서 남성분들이 훨씬 더 보상을 덜 받게끔 그렇게 지금 제도가 법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것도 변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자, 이걸 왜 바꿨느냐? 개정 이유는 같은 신체 장애에 대한 남녀 간의 장애 등급 및 보험 금액이 차별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걸 폐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전에 아까 봤을 때 3,200만 원 뭐 이렇게 돈이 훨씬 여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랬는데 남자는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남녀 구분이 없이 이런 보험 금액을 3,200만 원 이상으로 똑같게 규정을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전에는 외모의 흉터가 남은 경우 여자의 장애 등급과 보험급이 1,0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500만, 남자도 500만 원 이상 이렇게 했는데 역시 이것도 남녀 구분 없이 그렇게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변한 것이 되겠죠. 자, 그 외에도 변한 것도 많습니다. 국방부에서는 2010년부터 여성의 체형을 고려한 군복을 제작해서 이제 보급을 하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국토교통부가 있을 당시에는 주택 공급 자격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확대를 해서 처음에는 세대주마다 세대원으로 다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외국의 이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독일 소녀의 날이 있습니다. 소녀의 날을 시작한 이래로 자동차 관련 직종의 인턴으로 일하는 여성의 비율이 훨씬 더 거의 3배 이상으로 증가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소년의 날 참여 소년 중에
유치원과 이런 같은 기관에서 돌봄 일을 하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 비율이 이제 과거에는 여자들이 주로 하는 그런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3년 만에 또 역시 18.6%로 16.9%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남학생 스스로가 성별에 전형적이지 않은 직업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구체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보면 네일아트 하는 제가 그 영상도 준비하려다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했는데요. 네일아트는 당연히 이제 여자분들이 하는 걸로 고정관념이 좀 있었는데 아닙니다. 요즘에는 네일아트를 남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간호학과 사례를 보기만 해도 과거에는 남학생이 간호학과를 안 왔어요. 전무후무했는데 어느 순간 1명씩 2명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지금은 간호학과 숫자가 한 학교에 보면 학과에 20%가 상회하는 그런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취업을 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우리 그 남학생 출신의 그 간호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그 외국 이야기인데요. 7살짜리 소녀가 장난감 회사의 레고, 유명한 레고 회사에 손편지를 썼습니다.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남자아이들을 위한 레고 장난감에는 사람도 구하고 회사도 다니고 상어와 수영도 하는데 여자아이를 위한 레고는 집에서 살림만 하고 쇼핑만 하고 너무 지루하다라고 편지를 썼더니 레고 회사에서 그걸 받아서 주부 아빠 미니 피규어가 포함된 이것도 이제 제품을 이제 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 항공우주국에서 활약한 5명의 여성 개척자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주 어린 소녀의 그 이야기가 완전히 개선 반영이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5번째로 양성평등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발생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이런 변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먼저 양성평등 사회가 가져오는 변화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개인 차원에서는 자아 실현이 가능하고 또 삶의 질이 높아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직장에서 성차별이 좀 해소가 되고 또 양성평등한 그런 일과 생활의 균형 문화가 이제 커지게 되면 여성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계 소득도 증대시키고 또 자녀 양육이라든가 가사와 관련된 소비 지출 이런 것도 좀 촉진이 돼서 여러 가지 경제 성장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 측면에서 보면 생산성이 향상이 돼서 기업의 이윤도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성역할 고정관념도 조금 깨지고 또 이제 성차별적인 부분들도 많이 해소가 돼서 여성 관리자 비율이라든가 여성 임원 수가 조금 더 늘어날수록 여러 가지 재무 성과도 높아질 수 있고 또 여성 임원 수와 여러 가지 그런 그 이익률이거든요. 이 ROS, ROE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여성 임원 수가 많을수록 이런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 증가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크게 국가적인 또 차원에서는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이제 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런 또 그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는 여성 고용률이 높은 국가들에서 출산율도 높게 나타나고 또 GDP도 높게 나타나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 여성 인력을 잘 활용하는 나라에서는 경제 성장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성 그 평등할수록 성별의 어떤 격차가 적은 국가들이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양성평등이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변화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첫 번째는 앞에서 보셨다시피 남녀 구분 짓지 않기. 차이점 인정하고 그리고 성역할의 어떤 고정관념을 좀 깨서 넌 남자라서 안 돼, 넌 여자라서 안 돼 이런 말 대신에 남자라서 또는 여자라서 어렵지만 한번 해보겠니? 라는 그런 용기를 줄 수 있는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성차별과 성역할 강요도 반드시 줄어들어야 하겠죠. 자, 두 번째는 가사와 육아를 엄마와 아빠가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엄마가 아빠보다 앞에 봤을 때 가정관리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모두 특히 맞벌이 한다면 가사와 육아 모두 엄마 아빠가 공평하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성을 구분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조금 자제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특정 성별에 기울어진 말들을 평등하게 만들어가는데 여러분도 동참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뭐 자궁이란 말도 쓰는데 포궁, 그 다음에 저출산, 이게 이제 여자임 의미로 좀 다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출생, 그 다음에 미혼이라고 하지 말고 비혼, 여직원에서 여자를 빼고 직원, 그 다음에 시댁을 시가, 그러니까 남자 쪽만 오히려 친정 이렇게 쓰니까 그거 계속 이제 말이 좀 나왔었죠. 이거를 이제 여자가 남자가라는 말을 사람이라는 말로 하자. 유모차를 유아차. 우리 이제 흔히 대명사로 쓰이는 김여사 운전 못하시는 분들 운전 미숙자라고 하자. 버진 로드는 이제 그 여자 입장에서 쓰여진 말이죠. 그래서 웨딩 로드. 친할머니, 외할머니를 같이 할머니라고 부르자. 몰래카메라는 불법 촬영, 효자 상품, 인기 상품, 뭐 리벤지 포르노를 디지털 성범죄. 지금 이거는 많이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스포츠맨십, 우먼도 있는데 그죠? 그래서 스포츠 정신. 이렇게 이제 기울어진 말들을 조금 더 평등하게 고쳐서 쓰는데 같이 동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인데요. 남자는 여자를, 그리고 여자는 남자가 자신과 다름을 이해하고 그 이해 속에서 배려를 해줘야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성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을 없애면 양성평등은 스타트가 된다라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최근에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Gender Sensitivity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그 정의가 딱 정해지지 않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간의 불균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서 내가 일상생활 하는 동안에 성차별적인 요소를 내가 딱 인지를 하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느냐에 대한 민감성을 뜻하는 겁니다. 특히 성희롱 관련 소송의 어떤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성별에 대한 차별이 있음을 인지하는 것 앞에서 얘기했죠. 그리고 성폭력, 성희롱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정도를 또 의미하기도 한다고 하죠. 나무위키에서는 성별 불균형 상황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시사상식 사전을 통해서 보면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과 유리함 또는 불리함, 불균형 이런 것들을 이제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아마 대학에서도 성인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앞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인지 교육에 잘 참여를 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챕터인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에서 여러분 이제 뭐 성희롱 교육은 예방교육은 많이 받으셔서 성희롱의 종류에는 육체적 성희롱과 언어적 성희롱 그리고 시각적 성희롱이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이 부분은 우리가 대학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서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대학에서의 어떤 성희롱 성폭력 행위에 분류해서 앞에 얘기했던 성희롱은 똑같고요. 자, 성폭력의 개념을 조금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폭력은 강간이라든가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 중강간, 준강제추행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성폭력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데이트 폭력, 데이트 성폭력이죠. 서로 교제하고 있는 그 과정이나 데이트를 하고자 하는 과정 중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토킹인데요. 들어보셨죠? 자, 타인으로 하여금 공격을 당하거나 살해가 될 정도의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타인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폭력 행위지만 그래서 성폭력이 포함이 되고 전화, 이메일, 편지 등을 보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인데요. 자,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동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하지 않은 문자 또는 영상 표현을 이용해서 성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 성적인 대화를 요청하거나 성 문제 관련 개인 신상 정보를 게시하는 등 불쾌감이나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고요. 성폭력이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있는데요. 촬영물을 이용한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역시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성적으로 대상화해서 촬영하는 여러 가지 불법 촬영, 그리고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 촬영물이 있어도 그거를 유포할 때도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이버 공간에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도 역시 성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여기 보시면은 이제 촬영하는 것도 해당이 되고요. 내용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설치를 해놔서 촬영을 한다거나 직접 촬영하는 것들이 어쨌든 동의 없이 촬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 화장실 내 초소형 카메라 설치해서 촬영하는 것, 동의 없이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는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유포 또는 재유포죄 유형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 예시를 보면은 성행위, 나체, 성적인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 동의하에 촬영된 촬영물이라도 유포할 때 비동의하에 유포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찍은 성적인 촬영물을 유포하는 것, 성적인 촬영물에 타인의 얼굴을 합성시켜서 유포하는 것, 비동의한 상태로 유포된 성적인 촬영물을 다운로드한 다음에 다시 재유포하는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특히 성적인 촬영물을 다운 및 업로딩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자, 유포 협박이 있는데요.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로 협박을 하는 것도 역시 디지털 성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이제 연인 간에 이제 안 좋게 헤어질 때 또는 이별 후에 유포를 협박하는 것들 또는 채팅하는 앱을 통해서 성적인 촬영물을 주고받은 다음에 다른 성적인 촬영물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통 소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돈을 버는 목적이죠.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인 촬영물을 유포하는 것을 방조하거나 협조하는 것도 해당이 되고요. 비동의된 성적인 촬영물을 시청, 공유, 저장 등의 방식으로 소비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적용을 한다거나 하는 것도 있고 음란물 유포 방조 및 음란물 유통 처벌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카메라 등 이용해서 촬영하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원하지 않은 언어적 성희롱 및 이미지 전송도 해당이 되고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성적으로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것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SNS 단체 대화방 내에서 성희롱하는 것들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성희롱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나는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 성희롱으로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해자가 어떻게 생각했든 순수한 아무리 의도였더라도 받아들이는 상대방이 성희롱에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성희롱 교육을 하고 해도 왜 성희롱은 왜 끝없이 발생을 하느냐? 성희롱은 조금 이제 성폭력에 비해서 조금 약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권위주의적인 태도.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태도인 거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차별적인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성희롱을 허용하는 조직 문화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 약자인 피해자가 상급자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신고나 문제 제기하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또 끊임없이 발생을 합니다. 행위자에 대한 엄중 처벌,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같은 후속 조치, 그리고 평등한 우리가 조직 문화, 양성평등이 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양성평등에 대해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양성평등, 우리가 유쾌한 변화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함께 또 공부를 해봤습니다. 호산대학교 학생들의 어떤 양성평등 인식이 향상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지금까지 설린대학교 간호학과의 박민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